한양도성 낙산구간, 흔히 동소문이라고도 불리는 해화문에서 출발해서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흥인문까지의 거리는 2.8km 정도이고 도보로는 한 3,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이곳저곳 둘러보다 보니까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낙산 정상까지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낙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 정상부에는 한양도성이 잠깐 끊깁니다. 이 교통의 문제 때문에 성의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교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끊깁니다. 도로의 폭만큼 끊겨 있는데요. 이곳이 종로 03번 버스 종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낙산 정상은 종로 03번을 타면은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동대문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봅니다. 낙산 정상부에서 동대문을 향해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지장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 하나가 있습니다. 빌라 사이에 둘러싸인 평범한 암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암자에는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슬픈 이야기 한 대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낙산 성곽을 따라서 오른쪽에는 지장암이 있고 왼쪽으로는 이화장이 있습니다. 이화장과 지장암의 거리는 183m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보로 가면은 2분이면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화장은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이승만 박사의 사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비록 거의 대부분을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에서 기거했고 대통령 취임 직전 잠깐 그리고 퇴임하고 잠깐 기거한 곳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승만의 사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지장하면은 박승선이라고 하는 아주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승선은 1891년에 이승만과 결혼한 이승만의 첫 부인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아들도 있었지만 아들은 나중에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7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났고 거기서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오랫동안 독립운동인에 모내해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선에 있는 박승선이라고 하는 초라한 아내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외국 생활 때문에 정도 이제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적지 않은 여성들과 연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란체스카 도너라고 하는 이혼녀와 동거를 합니다. 1934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프란체스카 도너가 바로 우리가 흔히 프란체스카 여사라고 부르는 이승만의 부인입니다. 반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박승선은 바로 이 지장암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절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상당히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이 절의 주지한테 무수하게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구타도 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인 이승만이
미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일본 경찰로부터도 아주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승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승만은 재혼을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 부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한때 부인이었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은 바 있었던 박승선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삶을 이어간다면은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을 만도 한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화장과 지장암 200m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던 모양입니다. 박승선은 이승만의 아내였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6.25 때 북한군에게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저는 이승만이 별로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낙산 정상부에 와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성곽이 잠시 끊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고 이곳에는 종로 03번 버스 종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산 성곽 주변을 탐방하는 게 지금 벌써 5번째 동영상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낙산 성곽의 바깥쪽 그러니까 삼선동과 창신동 쪽을 주로 뒤지고 다녔고요. 지금부터는 성곽의 안쪽, 그러니까 이화동과 동숭동 이쪽을 탐방할 차례입니다. 이제 절반쯤 탐방한 건데 이 성곽이 끊어진 지점에 이렇게 절벽에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소나무 이것도 놓치기 쉬운 감상 포인트입니다. 항상 소나무를 보면은 뭔가 나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성곽 안쪽을 따라서 동대문 쪽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한 2분쯤 내려가다 보면은 이화동 벽화마을 초입이 나옵니다. 국내 탐방자들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이곳이 중요한 여행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초입에 오면은 왼쪽으로는 차도 그리고 인도는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지는 지점에 마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고 각 건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카페, 공방, 갤러리, 구멍가게, 마을박물관 등등 각 건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장소인지 알려주는 그런 마을 지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골목인데 골목은 뒤에 한번 걸어보기로 하고 지금 오토바이가 막 올라오던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을 중심으로 왼쪽은 성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개뿔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개뿔은 무척 규모가 큰 카페입니다. 건물 하나하나 한 3층, 옥상까지 합쳐서 3층 또는 2층이 되는 건물 하나하나도 굉장히 큰데 건물 4개를 이어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는 철제 통로와 계단, 난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놓고 4채를 합쳐서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위로 쭉 쌓으면은 단면적은 그리 넓지 않지만 10층이 넘는 빌딩이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굉장히 큰 규모의 카페입니다. 갯불 관계자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을 찾는 국내외 탐방객들의 돈을 혼자 쓸어 모으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갯불을 가끔 가본 적은 있는데 저는 갯불보다는 갯불 아래쪽에 있는 카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채가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이 개뿔이라는 카페 지나고 나면은 맨 아래쪽에 책 읽는 고양이라고 하는 카페가 눈에 띕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카페의 원래 이름은 이화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이 이화동이기 때문에 이화중심이었는데 이곳에 당시 이화중심의 사장 젊은 친구였는데 저하고 꽤 친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것이지만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고요. 또 여름에는 배달원이나 우체부 이런 분들에게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를 무료로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도 했던 마음이 꽤 따뜻했던 친구였습니다. 책 읽는 고양이라는 카페가 보이고요. 그 카페 아래쪽으로는 이화동 텃밭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텃밭에서 책 읽는 고양이 카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테라스에서 텃밭을 향해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고 텃밭에서 그 노래를 듣는 장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정통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인으로서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했던 그런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작은 무대도 소중히 여기는 가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런 가수와 음악을 알아볼 수 있는 주인의 안목, 이런 것이 어울려져서 이 테라스에서 노래를 하고 아래층, 아래쪽에 텃밭에 평상을 깔아놓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길을 멈추어서 올려다보는 그런 공연을 이곳에서 했었습니다. 고양이가 많이 보입니다. 카페 이름이 책 읽는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많이 보이고 이 카페 주인은 꽤 책을 여러 권 낸 여류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부부이신데 여기를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형으로 만들어진 고양이, 또 도자기로 만들어진 고양이, 또 그림으로 그려진 고양이, 고양이가 전부 몇 마리가 될지 아마 주인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저자들의 북토크도 한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살짝 알고 있는 작가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미리 알았다면 참석을 하는 것이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 아는 분이 북토크를 한 모양입니다. 현재 주인도 전 주인 못지않게 괜찮은 마인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이 한 3, 40초 남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낙산 주변의 이야기를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